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입시 제도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가 되고 있고, 수시에서 여러분 교과하고 종합이 우리 명체는 1순위다. 라는 거. 그래서 학생 1순위인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다. 그래서 교과하고 비교과가 있는데 교과는 여러분이 열심히 성적 관리를 해주시고 비교과 부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수님이 보는 게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니까 이 부분을 학생부에다가 잘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늘 때 이 4개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출결사항은 무단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고 수상 경력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해서 수학, 과학이든 국어, 영어든 관련해서 한 학기에 한 개 이상은 받는 게 좋다. 그래서 뭐 동동 받는 것보다 금상 하나나 뭐 은상 하나 이렇게 크게 받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자격증 인증 취득 사항은 대입 제공 안 되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창의 체험 활동 관련해 가지고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고 임원 활동 관련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임원 활동은 하는 게 좋습니다. 임원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신 이제 임원 활동을 하는데 막 내가 학업에 너무 지장되면서까지 이렇게 뭐 임원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교과 성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선에서 이제 그 임원 활동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진로를 명확하게 하고 동아리 명칭이 중요하다. 동아리 명칭 딱 보면은 특히 자율활동 같은 경우 30자밖에 못 쓰니까 이 동아리 명칭만 봐도 무슨 동아리인지 알 수 있도록 뭐 컴퓨터공학과다 그러면 뭐 알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동아리 명칭을 딱 보고 아 이런 동아리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활동을 깊이 있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구 보고서 실험 실습, 인터뷰 및 탐방, 설문, 그렇죠. 토론, 발표, 그리고 이런 활동 보고서 이렇게 자료집 같은 거 만드는 거 해가지고 활동을 깊이 있게 어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봉사활동은 뭐 진로 관련해서 하면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진정성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사이버상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통번역이나 그런 인터넷 댓글 다는 선풀 달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 그 창체마을 들어가가지고 참고하시고 1.65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해주시고 교내에서 할 때는 또래 멘토링이나 후배 멘토링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이제 뭐 지역 요양원병원 그런 데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좀 심화될 수 있도록 보고서도 학년별로 좀 심화될 수 있도록 실험 실습도 학년별로 심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같은 경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세트 다 똑같은 거예요. 동아리 친구들 하면 동아리 활동 그거를 혼자 하면은 진로 활동 수업 시간하고 연계하면은 세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제 세분의 특기 상황 관련해서는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 성적 관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뭐 5등급 학생한테 아무리 수업 태도가 좋은데 위 학생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적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좀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최소 3등급 안에는 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스카이 갈 친구들은 2등급 안에는 들 수 있도록 성적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수행평가 낼 때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퀄리티 있게 그리고 분량도 좀 많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과의 관계 가장 좋은 건 인사 잘 하면 됩니다. 내라 그럴 때 잘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특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한 학기 과목별로 해가지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 학기 과목별로 한두 별인데 한두 권인데 이제 7과목 정도를 배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생물 뭐 이렇게 되면은 국어 한두 권, 영어 한두 권, 국어 한두 권, 수학 한두 권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권씩은 읽고, 그리고 공통,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거 해가지고 한 학기에 총 10권은 채워서 하자라는 거.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20권, 그 외에는 한 학기에 10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이 교사 추천서니까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하는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이견이 임팩트가 있도록 나오려면은 첫 번째 이제 솔선수범 해야죠. 솔선수범 해야 되고, 모든 수업 및 학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학급 친구 및 다른 선생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자신의 분야와 진로에 대해서 어필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학생처럼 첫 줄에 뭐뭐에 대해서 아주 꿈이 명확한 학생이다 나오면서 이 친구의 그런 장점들이 쫙쫙쫙 서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학생부가 아주 그 경쟁력 있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공이랑 뭐 학교를 정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학생부에 여러분 관리를 많이 안 해봤단 말이죠. 뭐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건 그 같은 뭐 건축학과다 그러면은 건축학과에 합격한 선배의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나 합격 수기집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를 관리할 때는 실제로 합격한 선배의 학교생활 기록부, 자소서, 뭐 면접 기출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확보해 주는 이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와 닿을 거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거, 진로를 탐색하라. 그리고 브로드하게 했다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의사 중에서도 뭐 내과를 하던 외과를 하던 피부과를 하던, 뭐 기계공학자다 그러면 기계공학 내에서도 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항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로 탐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대학 및 학과 전형을 선택하고,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영천은 교과 학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자료를 조사할 때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고, 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도 가보고, 커리어넷의 직업 학과 정보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커리어넷의 직업 학과 정보는 참 좋은 게, 뭐 컴퓨터 공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학과 정보에서 컴퓨터 치면은 컴퓨터 공학 관련해서 지역별로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에 그 컴퓨터 공학 세부 전공이 있는지가 분류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종이 되던 수능이 되던 종합 로드맵을 설계해야 돼요. 한마디로 3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고1이다 그러면은 고3 졸업할 때까지, 고2면은 고2, 고3 졸업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장기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장기 계획표. 이 장기 계획표 양식 다운로드는 그 네이버 카페 창채마을에서 창의 체험 활동 양식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로드맵 이 양식지가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3년을 설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종을 가던 수능하던 이제 3년 계획을 짤 때 도움이 되는 거는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특히 학종은 합격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자소서 이런 걸 확보를 하면 좋고, 관련 도서들도 좀 많이 읽어보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수능을 진행할 때 이 로드맵을 짤 때 상당히 편하다는 거.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계획을 짰으면은 학교 생활에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하고, 제출 기간에 제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는 중간, 기말, 수행평가 잘하고, 비교과는 로드맵, 아까 전에 학생부 관리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런 로드맵으로 종이로 쫙 정리해서 쓰고 실천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관계, 하고 선생님들께 인사를 잘하면 인성적 측면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좋게 써주십니다. 좋게 써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좀 교우 관계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한 달 좀 있으면,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또 앞에 게 프로세스가 진행하면서 기말고사 준비하시고, 학생부에 좀 넣어야 될 거 부분 이제 로드맵 짜면서
나는 지금 보니까,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는, 나는 뭐 실온 실습이 전혀 안 했었네? 나는 뭐, 요뭐 보고서를 쓴 게 없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조금 생각을 했다가, 이제 기말고사 전에 미리 하든지, 아니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하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부 보완을 이제 마감을 잘 하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을 이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계획표도 한번 짜보시고,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짜십시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계획표 좀 짜시면은 좋겠고, 양식도 다 이제 올라져 있으니까 창체마을 카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를 할지,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같이 방학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생용 기본 그런 연간 목표 및 계획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입니다. 이게 이제 정시로 갈 친구들은 요거 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1학년인데, 그쵸? 뭐 2학년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12월에는 내가 성적은 이렇게 받을 거고, 내년 5월 달에는 성적 요 정도,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받겠어. 나는 목표를 이제 딱 하고, 여기도 나는 무슨 대학, 무슨 학과, 무슨 전공 가겠다라는 걸 딱 써가지고, 이걸 책상 앞에다가 이제 딱 붙여 놓으세요. 이거는 종합전형으로 가던 정시로 가던 다 공통상 목표를 이제 대학이랑 성적이랑 다 해가지고 목표를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내신 성적 목표예요. 그래서 2학기 국어는 몇 등급, 수학은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탐구는 몇 등급 할 것이고, 모평을 봤을 때는 나는 이거는 뭐 2등급, 1등급 이렇게 목표를 이제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짜고, 오른쪽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친구들은 이렇게 항목별로 다 설계를 해야 돼요. 되게 자율활동은 뭐 할 것이고, 봉사활동은 뭐 하고, 동아리 활동은 뭐 하고, 진로활동은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탐방, 인터뷰, 설문, 뭐 보고서, 실습, 토론 이런 거를 이렇게 동아리 활동에서 하고, 진로 활동에서 하고, 세특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뭐 영상은 어떤 거를 볼 것이며, 교회 활동은 뭘 할 것이며, 이제 석사 등급 어느 정도 받을 것이며, 과목별로 세특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어떤 보고서를 하겠다, 발표를 하겠다 해주고, 독서 같은 경우도 1학기 때는 이걸 읽고, 2학기 때는 이걸 읽고, 3학기 때는 이걸 하고, 라는 걸 이제 다 짜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강의를 듣고 이거 2장을 짜야 되는 겁니다. 학종으로 가신 분은 이 2장, 아닐 분은 이거 왼쪽 1장.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이제 오늘 강의 들은 거를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천을 계획표로 있으면 실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써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천 자료가 있습니다. 추천 자료가 있는데, 대학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안내서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있고요. 고려대학교도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안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1 친구들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 요거 뭐 경희대, 건대, 연세대 홈페이지 가면은 다 그 입학처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우측 거는 서울대학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고생활 가이드북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고1, 고2 학생들은 이 월간 대학 합격의 길이라는 이 월간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적 되면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해가지고 합격 컷이 이제 들어가 있는 자료 있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고3들을 위한 대입 면접 질문과 답변인데, 이거는 고등학교 1, 2학년 원래 고1, 고2, 고3 담임 선생님을 위한 책입니다. 이게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책인데, 요즘에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입시 전문 뉴스 채널 대학 합격의 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학별로 뭐 발표한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 연합교육이라고 있어요. 연합교육 가시면은 진로, 진학, 입시 최신 정보 교육 자료가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여기 가입해 두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오시면은 요즘에 입시기관들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 창체마을에 가시면 그전에 뭐 전공별 추천 도서도 있고 진로, 체험, 봉사활동이 영역별로 다 구분되어 있고 창의체험 활동 양식지, 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자료도 다운도 받으시고 체험활동 정보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그 인지양성원 여러분들 위해서 후기를 제가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네이버 카페 창체마을 후기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좀 우수한 후기다. 그러면은 제가 선별해서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사인해서. 그런 이벤트도 마련했고 또 아까 전에 우리 학생 제가 드리기로 한 학생 여기다가 저한테 이름이랑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특강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잘 적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그런 남은 기간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대학 최소 5개에서 10개 올릴 수 있습니다. 5개에서 10개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공식적인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공식적인 특강은 마쳤고요. 제가 개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됩니다. 다 되니까 남겨주시면 되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비공개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여기 저한테 뜨니까요. 제가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여기 채팅방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위에 보면은 이 대입 전형 프리뷰 자료하고 서울대학교 발표 자료들 저기 위에 있거든요. 올려놨으니까 저거 다운로드 또 받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공식적인 강의는 끝냈으니까 뭐 자율적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남겨주실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책도 보내드릴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태민 학생인가요? 저한테 학교 학년 이름 그리고 집 주소 받을 주소 그리고 뭐 사인 받고 싶은 내용 있으면 사인 내용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책 드리기로 한 분은
네. 자,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요거는 뭐 공통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3등급대가 나왔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내신을 올리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예. 보통 3등급, 4등급대가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같은 경우 3등급대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올리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상담한 학생은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간에도 있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교육과 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1학년이라고 3등급 나왔다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리면은 충분히 스카이도 갈 수 있어요. 스카이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지금 내신이 3등급대가 나오면은 자신의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시험 관리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내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번에 중간고사 본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지를 왼쪽에 딱 펼쳐놓고 시험지 오른쪽에 책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자습서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문제집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유인물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시험지를 다 분석을 해봐요. 쫙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네,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되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음, 뭐라 그러죠? 시험을 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고 3등급 학생이 2등급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3등급하고 2등급은 원점수 기준으로 2점 이상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냥 3등급에서 2등급을 한 문제만 더 맞추면 2등급이 되거나 1점 후반대 등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 습관과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만 점검을 한번 더 해보면은 그렇게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한 문제 차이니까 올려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히 갈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점검 방법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뭐 또 학습법이 알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장강호 저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학습법 특강 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학습법 특강 유튜브로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TBS에서 특강 한 게 있거든요.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특목고에 다니는데 예, 내신이 좋지 않다. 정시에 올인할까요? 이거는 어느 특목고냐? 그리고 내신이 얼마 정도냐?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세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남겨주시면은 어느 고등학교고, 네, 지금 내신은 몇 등급이고,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그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목고에서 5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시에 올인하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 특목고 학생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수능 성적을 높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2다 그러면은 지금 수능까지 1년은 남았기 때문에 충분해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민이 그것도 남겨주세요. 사인 받고 싶은 내용하고 연락처도 남겨주세요. 택배 보낼 때 연락처가 필요해요. 전국자 사고 5등급 이하면은
뭐 비경규계시니까는 학교도 남겨주시죠.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까 전에 그 선화여고 학부모님, 네, 책 받으실 주소, 네, 예, 남겨주셨네요. 예. 좋고, 네. 지금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자사고 5등급이야. 지금 요 등수면은 스카이 가기가 지금 쉽진 않아요. 예, 이 학교 입결을 아실 테니까 어머님도 우리 이 학교에서는 5등급 이하면 스카이는 못 갑니다. 실제로 선배들 아시다시피 하나고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 정원 대비 가장 많은 전국 단위 이제 자사고 중에서는 정원 대비 비율이 가장 많잖아요. 200명 중에 한 60명이 서울대 가니까 그 같은 경우도 4점 초반이 돼야지 제일 약한 과를 겨우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목표 대학이 어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번에 바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전국 자사고 어머님 이번에 바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자녀를 이번 한 번 더 있잖아요.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네, 선생님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학원 중에서도 소그룹 수업하고 있거나 과외하고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이번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후에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전국 단위 여기 자다가 어머님 말씀드린 건데 얘가 이번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승복을 해야지 깔끔할 거예요. 네, 깔끔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야 너 바로 그냥 정시로 틀자 그러면은 얘가 마음을 바로 딱 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포기를 못 합니다. 포기를 못 하니까 한 번 더 기말고사까지 최선을 다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은 그 등급이 나올 거거든요. 그 등급이 나올 거니까 한번 학습의 변화를 줘보세요. 변화를. 학원을 바꿔본다든지 그러니까 일단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걸 최소한 주고 그 다음에 학원을 바꿔본다든지 뭐 과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소그룹 수업을 엮어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한번 주셔가지고 했는데도 뭐 그 등급에 머문다 그러면은 정시로 깔끔하게 기말고사 보자마자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내신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저 정도면은 모의고사가 한 4등급 정도, 3, 4등급 나올 거거든요. 3, 4등급인데 이과인지 문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내년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 약대가 뽑잖아요. 그럼 이과는 대학 가기가 되게 괜찮아요. 많이 뽑고 약대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잘 활용하시면은 정시를 저는 네, 이번 기말고사 보고 나서 결정을 하되 기말고사 보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넣어줘라 라는 거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뭐 네. 개인 상담 시청은 제가 아버님께 따로 연락처를 남겨드릴게요. 아, 문과 우리 어머니 문과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카이가 목표고 전공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네. 안 살린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문과에서 서양사학과, 뭐 미학과 그런 거. 네. 농경제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지금 거기 전국 다산업 스카이 지금 5 이하면 못 가시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전략을 네. 이번 기말고사 성적 나오는 거 보시고요, 어머님. 기말고사 성적 나오는 거 보시고 모평 성적 보시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결정은 한 일주 내에 내려야 돼요. 기말고사 성적 나오고. 왜냐면은 결정을 오래 한다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딱 기말고사 성적 보고, 네, 그때 일주일 정도 만에 내리고, 이제 정시로 가던, 수시로 가던, 네, 그때 결정을 하시죠. 네. 지금 이제 어머님이 다니시는 그 고등학교는 정시로 하면 성적이 당연히 잘 나오죠. 예. 머리가 좋은 애들이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그 증폭시키려면은 뭐 어디에 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치동 가까이 사시면 수업은 두 트랙이죠, 두 트랙. 현강 하나, 과외 하나.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과외 붙이셔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가지고도 성적 올릴 수는 있거든요. 올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고 만점을 받더라도 더 정확하게 만점을 받도록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네.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면은 당연히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고 저 정도 머리면은 성적 잘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못해도 내년 6월 정도면은 2등급으로 나올 거예요. 2등급. 2등급 나오면 2등급 위쪽이냐 아래쪽에서 다르지만은 고려대학교도 문과 제일 낮은 과 쪽은 100분이 95, 94도 합격을 해요. 네. 합격을 하기 때문에 스카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네. 기말고사 나오고 제가 뭐 모의평가도 다 보긴 봐야겠지만 정시에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또 장기적인 계획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중3인데 학생부 준비위해서 현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네. 중3 학생인데 학생부 준비를 위해서 현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김창엽, 네. 창엽이 아버님, 어머님이신가요? 아, 어머님이시군요. 중3인데 학생부 준비를 위해서 현재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 고입에 쓸 거냐. 그런데 이번 고입에 아마 안 쓰실 거예요. 그쵸? 영재고랑 과고는 끝났으니까. 근데 물론 외고를 간다. 그래가지고 이번 고입에 쓸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부를 이번에 전략적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입을 위해서 지금 학생부를 준비를 할 거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진로를 탐색 및 설정을 해야죠. 진로 탐색 및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설정했으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체험을 좀 많이 기회를 해주면 좋아요. 체험을 한다든지 그 분야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분야가 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해가지고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동아리 선택을 하거든요. 동아리 선택을 할 때 자기가 맞는 내가 관련 학과에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로 탐색, 이 설정 중요하고 중3이면은 좀 더 욕심을 내면은 천자문 정도 끝내면 좋죠. 천자문. 학업에 도움이 많이 돼요. 국영수사과에 다 도움이 되는 게 천자문 한자. 천자문 중학교 때 끝내주시고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수능에서 만점이 7천에서 10,000단어면은 영어를 만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단어를 끝내놓고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100일이면 끝나는데 이미 중학생들은 한 3,000개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7,000개 정도를 채우면 되는데 하루에 50개씩이면은 한 그렇죠. 한 100 몇십 일이니까 중3이면 내년 2월까지 한 7천 단어 다 외울 수 있어요. 해가지고 영어 단어 고등학교까지 미리 끝내고 문법 최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문법 같은 경우는 과외를 붙이셔야 돼요. 아니면 학원에서 뭐 집중적으로 끝내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양성원에서 뭐 2달 뭐 영어 뭐 문법 끝내기 과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끝내는 거 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2가지 방법인데 중1 거부터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다시 끝낼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을 쫙 뺄 거냐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3월이면 동아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시는 게 좋죠. 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님.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질문이 거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그 창채마을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이사님 계십니까? 네. 네, 너무 짠 나오시고 오랫동안, 우리 또 이렇게 또 공식 행사도 끝났는데 끝까지 이제 남아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께 작별 인사를 한번 구해주셔야죠. 맞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남아 계신 분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